데이터 분석 입문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환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매플로립 라이브러리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플로립과 넘파이 설치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프의 제목, 그 다음에 레이블, 범례, X축, Y축, 최대축에서 지정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래프의 선의 스타일이라든가 색상, 그 다음에 굵기, 마커의 스타일, 색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이후에는 매플로립을 활용해서 그래프의 제목, 레이블, 범례, X축, Y축, 최대 최소를 지정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의 스타일, 색상, 굵기, 또한 마커의 스타일, 또 색상 등을 수정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플롯 함수로 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을 했지만요. 여러분들이 매플로립이나 넘파이는 pip install 매플로립, pip install 넘파이로 설치하시고요. 확인은 pip 이후에 show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설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ip show 매플로립이라고 쳐주시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넘파이도 이렇게 pip show라고 넘파이를 치시면 설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버전까지 확인을 해 보시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import maplorib as mpl 해가지고 이 mpl을 가지고 언더바 버전 언더바를 쓰셔서 이렇게 버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 mpl 언더바 버전을 썼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매플로립 자체를 에일리아스 다른 이름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플로립을 as mpl이라고 하는 축약된 이름으로 만들고 그 mpl을 통해서 버전 언더바 언더바를 썼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import numpy as mp를 쓰시고 mp 언더바 버전 이렇게 쳐서도 numpy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매플로립에서 플롯을 그리다 보면요. 생각보다 뭔가 선명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사실은 요 매플로립의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설정 명령어이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라고 하는 걸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nfig, 그 다음에 inline backend figure underbar format이라고 치시고요. 문자열로 레티나라고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리는 매플로립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딱 여러분이 딱 한 번만 지정해 놓으시면은 그 이후에 사용하시는 여러분 노트북에서는 계속 선명하게 나오니까 상단 쪽에다가 요 문구를 하나 문장을 셀에 실행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플롯을 통해서 X, Y에 대응하는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웠는데요. 자, 1, 2, 3, 4는 X축이고 10, 20, 30, 40은 Y축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1, 10, 2, 20, 3, 30, 4, 40의 XY 점을 긋는 라인을 긋는 게 플롯이에요. 자, 여러분이 제목을 지정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plt.title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자열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팅이라고 썼더니 그림의 상단에 제목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오류가 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plt 안에 목록을 X축, Y축을 X축은 4개, 자, Y축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썼어요. 대응이 되질 않잖아요. 자, 이러면 이렇게 오류가 나요. 자, 여러분이 오류 사인이 나면은요, 가능한 한
가장 상단을 보셔야 돼요. 자, 상단을 보면 value error라고 빨갛게 이 에러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이 화살표 다음에 보시면 plt.plot이라고 3이라고 나와요. 이게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에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여기는 앞에는 4개인데 뒤에는 5개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감지를 하셔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축 데이터와 Y축 데이터의 개수가 같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요번에는 PLT 다음에 함수 Xlabel, Ylabel을 볼게요. 자, Xlabel, Ylabel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X축과 Y축의 설명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X축 하단에 보면 X-axis라고 썼잖아요. 자, Y축에 보면은 이렇게 Y-axis라고 썼어요. 그 부분, 내가 함수 Xlabel 안에 쓴 문자열이 Y축의 레이블로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Xlabel, Ylabel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정보를 축에 추가할 때는 Xlabel, Ylabel 함수를 이용한다. 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범례라고 하는 건데요. 레전드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레전드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영어 단어로는 전설을 외웠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데에서는 범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범례. 여러분이 아마 엑셀을 쓰신 분들은 좀 많이 이런 범례라는 표현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범례를 할 때는 제가 그래프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그렸어요. 하나의 이 피겨라고 하는데 이 도화지에다가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렸어요. 그러면 각각이 어떤 그래프인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범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LT 안에다가 XY를 치고 콤마 속성으로 키워드 속성으로 label equal 하고 어떤 이름을 써요. 범례에 기술되는 이름을 ascending. 자, 그 다음 거는 label equal descending이라고 적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만 쓰면 안 돼요. 밑에 실질적으로 PLT show 위에 보면은 PLT legend라고 나오죠. 이 문장을 써주셔야 돼요. PLT legend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써주시면 바로 이렇게 범례가 나오죠. 요 그래프 중간에 보면 ascending, descending이라고 범례가 보여요. 그래서 파란 거는 ascending이고 빨간 거는 descending이다라고 하는 범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들이 자동으로 색상을 지정하고 요게 ascending, descending을 표시를 해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색상과 스타일, 축의 최대, 최소 지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코드에 보시면 PRT하고 X축, Y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자열로 R하고 O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plt.access라고 하고 메소드를 써주고요. 이렇게 06, 020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바로 뭐냐면 맨 앞에 거는 x민이고 그 다음에 xmax예요. 다시 말해서 이 x축에 표시되는 게 0부터 6까지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y축에 표시되는 거는 0부터 20까지가 표시되겠다라는 것을 한꺼번에 명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R은 컬러, 레드를 지정하는 거고요. O는 여기에 이렇게 서클 형태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정했더니 요번에는 이게 직선이 없죠. 라인이 없어요. 이 라인이 없는 거는 여기에 라인을 어떻게 그리라는 걸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라인이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프의 다양한 속성 지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색상 바꾸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번에도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색상을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 키워드 인자인 컬러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색상은 이 상수 색상들이 있어요. 뭐 스카이 블루니 굉장히 많은데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레드, 그린 이런 것도 다 먹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색상은 다 먹어요. 화이트, 머전트, 시안 이런 거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안 쓰고 이니셜만 써도 돼요. 근데 하나, 블랙은 블루하고 이니셜이 똑같잖아요. 근데 블루는 B가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은 맨 뒤에 있는 K가 한 글자로 쓸 때 이니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보드 인자로 써도 되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이게 나오는 게 컬러이기 때문에 키워드 인자를 안 쓰고 핑크라고 해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레이블은 우리 아까 배운 대로 레이블을 하고 레전드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이트에 가보면 우리가 이 상수, 컬러의 이름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프의 선 모양을 바꾸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선 모양을 라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라인 스타일. 그래서 풀네임은 라인 스타일이고요. 짧게 하면 이니셜만 따라서 LS예요. 라인 스타일. 근데 라인 스타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딱 네 가지예요. 그래서 솔리드. 자, 솔리드는 마크를 어떻게 하느냐? 쉽게는 이게 대시를 한 번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시드는 어떻게 되냐? 얘를 두 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좀 헷갈려요. 이게 하나가 솔리드고 두 개를 하면 대시드예요. 그 다음에 대시 다시 있어요. 그거는 대시 점을 쓰시면 되고요. 도티드는 콜론입니다. 콜론. 요건 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꾸 그려보면서 익숙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한번 명시를 해놨어요. 웬만한 색상들은 블랙만, 아까 말씀드린 블랙만 K다. 약자로 쓸 때는 요걸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프 선 모양 바꾸기에서 마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볼게요. 자, 마커는 뭐냐면 실제 좌표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값을 따른. 실제 값의 좌표를 이렇게 모양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게 마커예요. 근데 이 마커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서클도 되고 어떠한 작은 점도 되죠. 근데 이 마커가 되게 다양해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아까 컬러 배웠고요. 라인 스타일 해가지고 요 빼기가 두 개가 있는 게 바로 대시드였죠. 대시드. 그래서 대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도티드는 콜론, 그냥 콜론이 도티드인데 이렇게 짧게 점선 같은 게 나오죠. 점선. 그래서 도티드는 요거로 하고 요 네 가지. 솔리드는 마이너스, 대시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시도스는 마이너스 점입니다. 마이너스 점.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커. 자, 마커는 여기에 표기한 것처럼 포인트, 픽셀, 서클, 5의 알파벳 5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속성으로는 마커라고 직접 이렇게 키워드 인자를 쓰시고 D라고 쓰시면 D는 소문자 D는 씬 다이아몬드, 약간 얇은 다이아몬드 마커가 나오고 그냥 대문자를 쓰시면 일반 씬보다는 좀 더 두꺼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거는 씬 다이아몬드, 여기 다이아몬드 형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커에 보면은 요거를 했죠. 캐릿이라고 하는 요 마커를 했는데 이건 트라이앵글 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위로 되어 있는 이런 마커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인트 1, 10, 1, 10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마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포인트, 그러니까 이 마커가 포인트고 그 마커와 마커를 이 라인 스타일로 연결하는 게 바로 플롯이라고 하는 그래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그래프의 선의 굵기를 바꾸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선의 굵기는 바로 뭐냐면 라인 위스예요. 라인 위스. 그 선의 굵기 라인 위스는 사실은 이렇게 많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그래프에서는 좀 두껍게, 어느 그래프에서는 얇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이 기본이고 그거보다 크게, 그거보다 작게. 그래서 얘는 좀 얇아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얘는 좀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ne width라고 하시면 되고요. 짧게는 LS로, 아니, LW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line width. 자, 다음은 문자열 형태로 라인 모양과 그다음에 마커와 그다음에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조금 아까 이렇게 속성들을 키워드 속성들을 여러 개 써서 하면은 입력해야 될 코딩이 많잖아요. 이걸 간략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냥 컬러, 마커, 라인 이 세 가지를 형태를 바로 쓰는 거예요. 문자열 형태로. 근데 이 순서는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 개를 나열해 주면 돼요. 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문자열에다가 이렇게만 썼다 라고 하면은 B 하면 컬러만 지정이 된 거죠. 블루라고. 그래서 블루 마커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포맷으로 이 문자열로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라인 스타일을 표기하지 않으면 그래프가 표시가 안 돼요. 그냥 그 마커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봤지만 레드고 마커는 서클이에요. 그럼 레드 서클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라인의 네 가지 스타일까지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까 이 빼기가 솔리드였잖아요. 그리고 그린이죠. 근데 그린 솔리드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얘는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고 대쉬드 라인만 했죠. 그러면 디폴트 컬러예요. 디폴트 컬러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이 맨 먼저 그려지고 그 다음에 빨간색 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K는 블랙이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은 아까 이거였나요? 트라이앵글 업 마커였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였냐면은 도티드 라인이었죠. 도티드 라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지정한 게 이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다 지정했고 얘는 한 가지만 지정했고 얘는 두 가지 지정했고 두 가지 지정했고 한 가지 지정했고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 각각의 한 가지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얘는 R 점 이렇게 지정했어요. R 점. 근데 점은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점이라고 하면은 요런 그냥 조그만 마커가 나와요. 10, 20, 30, 40. 10, 20, 30, 40이죠. 10, 20, 30, 40. 요거죠, 요거. 네. 요거를 근데 앞에 R은 뭐야? 레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선이 없는 거는 여기 라인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보면은 왜 라인이 안 보여? 이렇게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라인 스타일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를 보면은 40, 30 이렇게 됐죠? 근데 그린에 트라이앵글 업, 그래서 트라이앵글 업 그린이 나왔고 얘도 마찬가지로 라인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라인이 안 그려졌어요. 그리고 레이블은 서클, 트라이앵글 이렇게 해놓고 여기 레전드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잘 그려진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X 레이블, Y 레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레이블을 붙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를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플롯에서 X, Y 스타일 지정했죠. 그 다음에 또 연속해서 계속해서 X, Y 스타일. 그리고 이 두 개를 레이블을 서클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에는 레이블이 서클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서클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것도 들어가요. 동시에 이 두 개 양쪽 다 서클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0, 30, 20, 10 그리고 그린 트라이앵글 업 한 게 여기 들어가 있죠. 트라이앵글 업. 여기 트라이앵글 업이다. 그래서 레이블 한 게 여기 들어가 있고 레전드로.
그다음에 요거 그린 거는 뭐냐 그러면 1, 2, 3, 4, 10, 20, 30, 40이니까 1, 2, 3, 4 맞죠? 10, 20, 30, 40 10, 20, 30, 40 10, 20, 30, 40이죠. 근데 요 마커 다 했죠? 마이너스 도트 대시 도시죠? 바로 대시 도시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대시 도시예요. 그 다음에 마젠타 색상. 그 다음에 요게 마커가 별표가 있네요. 별표. 그 다음에 얘는 레드 그냥 간단한 점. 그래서 레드로 점 요거죠. 요거 1, 2, 3, 4, 5, 6, 7, 80 5, 6, 7 요거. 자, 그 다음에 이게 40, 30, 20, 10 이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린 맞죠? 자, 그린의 트라이앵글러 라인 스타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나왔죠. 타이틀, X 레이블, Y 레이블 그려진 거.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를 아주 명확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까지는 사실은 뭐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가 있냐면요. 자, 아까 컬러, 그 다음에 라인 위스, 라인 스타일 이렇게 약자로 써도 되고요. 마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MS는 여기 써져 있지만 마커 사이즈입니다. 마커 사이즈. 이거의 크기예요. 이 마커의 크기. 여기 마커의 크기가 훨씬 커졌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MEC라고 적었어요. 마커 엣지 컬러예요. 마커 엣지 컬러. 마커 엣지 컬러를 그린 이 밖의 라인이 그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커 엣지 위스예요. 마커 엣지 위스 MEW 마커선 굵기. 그래서 이 엣지 라인의 이 바깥쪽의 굵기. 마커 페이스 컬러 요 안의 컬러를 레드 요 색상을 이렇게 제가 마커 페이스 컬러. 그래서 요렇게 이거 다 쓰기 귀찮잖아요. 여러분이 MS, MEC, MEW, MFC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적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마커에 관련된 속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많이 활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특별하게 내가 그림을 마커를 확실하게 예쁘게 그려야 되고 크게 그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찾아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컬러는 C, 라인 위스는 LW, 라인 스타일은 LS. 마커는 따로 약자는 없네요. 마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를 한번 써온 거예요. 그래서 라인 위스를 3, 마커 사이즈를 8. 마커 사이즈가 커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대시드 더트 블루 서클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대시드 더시고, 네. 그 다음에 마커 엣지 컬러죠. 마커 엣지 컬러를 스카이 블루. 그래서 여기 보면 바깥이 스카이 블루 색상이 되어 있어요. 마커 엣지 위스가 2에서 나름 두껍죠. 페이스 컬러는 옐로우. 이 안이 색상이 옐로우예요. 이렇게 지정한 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은 바로 PRT 타이틀로 지정하고요. 의원에다 이제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축 제목은 X 레이블, Y 레이블로 지정하시고 각각 다 문자열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의 최대 최소 지정 방식은 이렇게 XS하고 여러분 리스트나 튜플 값으로 X의 최대 최소, Y의 최대 최소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범례는 레전드라고 지정하시는데 원래 PRT라고 하는 그림에다가 속성의 레이블 이렇게 적으셔야 되죠. 그럼 요 적은 게 그래프상에 이렇게 범례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색상과 선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K가 블랙이었죠. 레드, 그린, 블루, 머젠타, 옐로우 이런 식으로 화이트 이런 식으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솔리드는 요거로 지정하시고, 대시드는 2개, 대시드 돛은 요거로, 도티드는 요거로 지정하시는데, 요런 모양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 대시드, 도티드, 대시 도티드. 요 라인 스타일은 4가지뿐이 없습니다. 자, 속성은 동일하고요. 라인 위스는 이거고, 라인 스타일은 LS, 마커 사이즈, 엣지 컬러, 엣지 위드, 페이스 컬러 이런 거 지정할 수 있죠. 자, 이거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이게 편해요. 왜냐하면 속성, 키워드 속성을 안 써도 되니까 이게 훨씬 편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라인 스타일을 안 적으면 선 모양이 없으면 마커만 나타나요. 여기는 라인이 안 그어진다라는 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학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